또 어떤 좀 세련되지 않게 유튜브 올리기 때문에 그 뭐 유튜브에 굳이 안 나와도 될 내용도 나오고요. 아이 꺼주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스님 중생으로 저희가 사는 이상 아무리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 기본적인 거에는 탐진치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존재하는 이상 네. 아란이 아닌데 어떻게 탐이 없을 수 있겠어요. 안함이 돼야 진은 없고 탐치만 있고, 안함 이전에 사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사는 동안 아마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손가락 한두 손가락 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50년 40년 해도 보기 어려운 성자예요. 사담만 해도. 수다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손꼽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이 비구가 다른컨대 여러분들이 많은 스님 만났지만 아마 몇 손가락 꼽거나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바른 정법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만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럴진데 우리가 많이 탐진치지 그거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적절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에 살면서 여러분들 당장 가족을 등지고 초연하게 출가 못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여러분들 탐이 강력하게 있는데 탐을 넘어서서 집착이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런데 그 탐진치를 논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탐진치를 아주 깊게 부처님께서 제가자한테 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될 거를 그걸 좀 하면은 하겠다고 완전히 선하면은 이제 하는데 음식부터 가족부터 여러분들 늘 즐길 거리부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극복하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되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도 그렇고 무시래로 원체 탐진치로서 그런 탐진치를 가지고 또 수행도 하셨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신도 이번 생 말고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만 얘기하실 뿐이지 나무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탐진치가 좀 치성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을 때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기 때문에 또 미래도 괴롭고 내세는 악처에 가서 더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에어컨 틀어서 편안하게 하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 가니까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 없죠? 치료를 받을 만큼 경제적인 조건도 되고 의료기술도 돼 있고 덥지 않을 정도로 에어컨도 나오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밥이 있고 지금 여기 모기, 파리, 거미 그 애들은 여전히 지금 전쟁 상황 속이에요. 조그만 벌레들은 개미 떼를 보세요. 지렁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에 있는 한창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과 똑같다니까요. 쟤들은 돌아다니면 금세 개미들이 와서 집단 사냥을 해요. 여기 가다가 보면 여기 계속 보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마리씩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엄청 움틀거려요. 제가 혹시 죽이는가 싶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공감, 얼마나 쟤들은 고통스러울까, 그죠? 그런데 그 애들의 고통을 제가 제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존재의 자신의 억과 가부기 때문에 잠깐은 도와줄 수 있죠. 한번 물을 뿌려줘요. 주로 가거라. 개미들이 좀 야 너 그 개미들 또 고생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나하고 인연이 됐으니 뭐 먹고 있고 하는데 막 일부러 다 뺏고 하진 않지만은 좀 안 하도록 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지금 새들은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에 천적이 많이 없으니까 매도 별로 없고 그죠? 근데 쟤들도 보면은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 긴장해서 살아요. 그렇게 안 하면 누구한테 잡아먹혀요?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거든요. 매 순간이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축생이니까 좀 덜 와닿으면 같은 인간으로 올라와 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전시에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떠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어떠하고 지금 동남아 사는 아주 더운 기후에 또 내전이 일어난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어떠하고 좀 멀죠? 공감이 좀 잘 안 되면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지금도 집 없이 지금 물난리가 나서 야외에서 천막 치고 그냥 실내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천막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리고 또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늘상 만족할 수 있도록 그죠?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다만 우리 스스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그렇다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또 쫓아가면 그게 또 괴로움으로 와요. 그렇지만 편안하게 이제 관조하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좋은 조건에 의해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더 증장시키려고 안달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괴로움을 올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원할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공덕을 좀 소모하는 거지만 뭐 공덕도 소모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었다고 그거 저장만 합니까? 그거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일부는 써야 돼요. 그죠? 적절하게. 공덕을 소모해요. 그런데 공덕을 좀 소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걸 즐겨요. 뭐 좋은 차를 찾다 칩시다. 그럼 좋은 차를 새 거 사면은 처음에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됩니까? 유지 안 되죠? 또 좀 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한 거에 오히려 또 반작용이 또 더 크죠? 비례해서, 그죠? 그래서 더 괴롭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타던 거 그냥 타고 있었으면 좀 박아도 에이 뭐 그러니 하는데 새 거 사가지고 이제 좋다고 시착하고 있는데 딱 누가 와서 들이박으면은 이거 새 차 뽑은 지 얼마 또 안 됐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그렇죠. 웬만하면 봐줄라 했는데 새 차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런 우리 마음의 특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덕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적절함을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한 거를 누리게 되면 처음엔 기쁘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이란 게 특성이 누리는 건 나중에 당연시되면서 거기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맞죠? 즐거움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를 찾아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증장시켜요. 욕망을. 그래서 여기서 적절함을 내가 욕을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그만.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이제 좀 그만. 그리고 조금 즐겼으면 좀 그만. 좀 남한테 좀 양보하고 없는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베풀고 보시하고. 여러분들 베풀고 보시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자기 자신을 아주 건강하게 지탱하는 좋은 방편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좋아하는 거에. 그래서 인기 떨어지면 자기 목도 매달죠. 그죠? 그게 생각보다 뿌리 깊어요. 그래서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탁월한 공덕이 이러하니 내가 조금 노력하면 더 다시 짓기도 하고 또 즐기면은 조금 소모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한 생에 다 털어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죠? 1년 만에 10년 만에 요즘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벌면 몰라 나중은 나중 생각하고 지금 다 쓸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젊은 사람 그래가지고 뭐 한 몇천만 원 다 1년 만에 다 써버리고 싶게 몇 달 만에 또 일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좀 노력해서 돈을 좀 열심히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나 그만할래 해서 그 몇천만 원을 몇 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잘 재밌게 살았죠. 그러면 그 재밌게 산 흐름이 있고 그런 거에 탐이 강하게 붙어 있고 있는데 이제는 현실은 어때요? 굉장히 지금 어렵죠. 그러면 다시 일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자기가 안 즐겼으면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바람은 있어도 그런 걸 경험도 안 했으니까 그냥 좀 힘들어도 씩씩거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직전까지 그렇게 확 즐겼는데 그걸 다시 놓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놓는 거지만 다시 직장생활 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리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직장도 없고 했을 때 빌리죠. 부모님한테. 혹은 그것도 안 되면 훔치잖아요. 범죄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마음의 구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왕창 즐겨도 공덕이 유지되려면 그만한 공덕들을 전생이든 이생이든 지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공덕이 유지되잖아요. 좀 물론 그것도 오래 유지될 뿐이지 나중에 다 써먹으면 똑같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헤아리면 돼요. 공덕이 쇠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 관계도 보면 두 분 친구가 이렇게 잘 인연을 맺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대방이 나에게 별로 대하는 태도가 친근하거나 아주 부드럽거나 우호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약간 다투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공덕이 쇠하는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공덕이 상대방에게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실수하고 함부로 하고 해도 상대방이 나쁘게 나를 안 바라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했던 공덕의 힘 때문에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덕이 쇠하기 시작하면 내 사소한 행동, 조금의 함부로 조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관계라도 늘 같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오래 가겠죠. 특별한 공덕이 없어도 서로 공덕을 짓고 소모하니까 서로 이건 계속 가는데 약간 이런 관계는 이 사람이 좀 억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잘 받아주고 한 거는 이 사람이 공덕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난다고요. 그럼 그때 본인이 헤아려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좀 불편해하고 이렇게 공덕이 세게 하는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세를 낮추고 더 베풀고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덕을 지어야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이전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오랜 인연이 지속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쉽게. 오랜 인연도. 혹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복합적인데 여러분들이 우정이 또 깨진 이유가 이간질, 그죠? 이간질을 많이 한 업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그게 무르익으면 다 깨지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과보에 의해서도 나타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은 먼저 그 계목부터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2주 동안 우리 지난번에 뵀죠, 그죠? 네. 일주일 적절함을 잘 알고요. 예.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제 기준에 제가 안 와 계시던가요? 네. 글쎄, 뭐 저는 술 외에는 특별한 게 뭐 그런 조건이 안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는요. 그 부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자분들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충분히 확립되어 간다면 이거는 나도 참 이게 합당하다, 좋다 느낀 걸 넘어서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나는 이 원칙을 지켜 산다 이러면 누구나 아마 존중할걸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름을 5개를 잘 지켰는데 잘 지킨다는 사람한테 이슬람 사람이라고 기독교 사람이라고 저 사람 참 함부로 산다라고 뭐라 할까요? 그러지 않을걸요 아마. 그죠? 시대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른 그 계를 잘 지키는 게 바로 적절함을 아는 거기도 합니다. 물론 좀 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베풀고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되어야 하는 건데 일단 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잡담은 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데 그건 계약은 약간 그건 계약 안 받으셨잖아요. 관계 없으니까. 근데 또 그 잡담을 하기 싫어서 호응하지 않으면 또 되게 이상해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발 맞춰서 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예. 그게 이제 이상해지든 그 조금 친구분들이 저 친구는 정상이다 하든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법의 가치를 알고 공덕의 가치를 알면은 차후에는 이제 선택하죠.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적절함 기준이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거라면 거기에 약간 확고한 신심이 있긴 어렵잖아요.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도. 근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죠? 그건 차차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좋은 일입니다. 거사님 어떻게 그냥 뭐큰 하셨습니까? 없는데 저는 네. 그 살생 문제가 제일 신경이 쓰이죠. 네네. 그 전에도 이렇게 큰 짐승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진짜 연민을 갖고 살았고 네네.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살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뱀을 위협으로부터 내가 걔네들한테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뱀을 죽인 적은 있죠. 가족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안 하고 벌이 그래 잘 들어와요. 그렇죠. 벌.
벌 열심히 쫓아내고 매미 포충망으로 이렇게 해서 내고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아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걔네를 잡아서 버리면서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스님께 감사의 생각인데 그래서 스님의 공덕이 많이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흔쾌하지 않은데 하면서 스님 때문에 내가 안 죽였어. 꼭 그렇게 말하고 버립니다. 스님께 잘해. 그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결과에 늘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바라면 그게 강력한 탐이 돼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왜곡을 일으키거든요. 강하게 열망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면 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아주 죄 짓는 기분 없고 흔쾌하고 좋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즐겁고 괜히 그것 때문에 오늘도 3마리 살려줬다 이런 느낌이 지금 아직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잘해요. 일부러 시간 내고 돈 써서 방생법회도 가잖아요. 그 방생법회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방생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부터. 왜냐면은 멀쩡히 살아있는 걸 왜 사다가 버리느라고 그 과정에서 죽어요. 고기들이. 그 방생은 좀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 혼자 판단으로. 좀 효율은 떨어지죠, 확실히. 아니 진흙탕에서 잘 사는 놈을 왜 잡아다가 그걸 사다가 좋은 일 한다고 갖다 버리는 사이 몇 마리 죽어요. 사실 그거는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생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방생 행위, 방생을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잡았다가 그걸 내주는 건 아니니까 그 자체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누군가가 잡아놓은 거를 내가 아이고 쟤들 가만 놔두면 죽을 건데 자비심으로 좀 해주는 거는 공덕이 아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구가 보기에도 아주 그렇게 효율적인 방생은 아니니까 일상에서 본인이 보는 족족 방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래야 내 자비심도 더 올라가죠. 그 행사할 때는 방생하는데 평소에는 다 죽이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거의 그 형식. 그렇죠. 그러니까 공덕이 그것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거는 삶이 바뀌는 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대하는 족족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견해가 생기고 그런데 이벤트성 그런 거는 하는데 큰 돈도 들이고 때로는 훌륭한 일이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늘상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러면 그 열심히 노력은 해놓고는 돌아가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또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보계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연민이 생겨요. 나중에 걔들도 보면 유심히 보면 꿈틀꿈틀거리거든요. 사실 어제 밤에도 자려 하는데 10시 반 11시 이제 이때도 누워서 조금 잠들었는데 갑자기 그 요만한 하여튼 들어와 있더라고요. 녹색 그 벌레가 그게 귀뚜라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쉬고 막 울더라고요. 소리도 커요. 여친가 하여튼 갑자기 그래 난 알람인 줄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피곤한데 깨우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 소리가 왜 들리지? 나 몸 상태가 너무 피곤한가 보니까 이게 알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다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고 딱 소리를 더 강하게 인지하니까 이거는 기존에 듣던 알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은 찰나에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잠결이니까 약간 더 강하게 인식하니까
아 이거는 다른 어떤 거의 소리구나 라고 해서 일어나서 불 켜서 확인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 순간 잘 자는데 깨워가지고 좀 성가신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심해서 이렇게 또 도망가더라고요 막. 네, 도망가니까 이게 화는 안 내고 야 좀 해라 해가지고 잘 보내줬는데 또 들어와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일러가지고 또 불 켜가지고 해주니까 잠을 깨버렸죠.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쟤도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억과 갑의 조건으로. 물론 아주 사소한 조건이죠. 특별히 악연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와서 갑자기 다른 날에 좀 울었으면 그럴 건데 또 법회가 있는 날 전날에 이렇게 잠을 깨게 해서 좀 피곤하게끔 얘가 좀 그러는구나. 아, 내가 조금 그런 얘하고 업이 있구나. 좀 성가시기한. 왜냐하면 이 어느 시기에 전생이든 얘를 내가 뭐 아주 강하게 해코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볍게 좀 해코지하거나 아주 시끄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이런 거에 어떤 그게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식으로 이게 사람이었을 때 했든 개에 있을 때 했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저하고 얽힌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고 또 보내줬는데 또다시 어떻게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재차 이래가지고 좀 성가시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 이제 법회가 없는 날 같으면 좀 덜 성가실 건데 법회가 있어서 좀 잠을 자야 좀 깨끗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성가신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누워서 그걸 숙고하면서 그래서 갈 때도 좀 잘 가거라 이렇게 막 짜증내면서 안 했고 잘 가거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려면 일상에서 계속 우리가 대상을 접할 때 좀 화로서 좀 대응하지 않고 좀 수용적으로 억과 갑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나도 편해요. 내가 만약 내일 이게 깨끗하게 잘 자가지고 좀 덜 피곤하게 잘 법문설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좀 잠 들었다가 탁 깨니까 또 한참을 왔다가 또 움직이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잘. 그러니까 좀 짜증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짜증이려면 짜증을 반전해서 더 잠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이렇게 숙고를 한번 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딱 잊어버리고 인연이 같다 하고 자니까 또 금세 잠들더라고요. 얼마지 않아서. 이렇게 일상에서 이게 자꾸 탁 적응이 돼야 그 여치가 편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치도 편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먼저 편해요? 내 자신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화를 풀면 적대감이 있으면 그 벌레든 누구든 간에 본인이 괴로워요. 근데 본인이 자비심이 있으면 그래서 풀어주면 그죠? 본인이 편해요. 그리고 걔들한테도 이제 자비심을 내면은 좀 유심히도 바라봐지거든요. 그러면 걔들의 어떤 거에 뭐 깊게 관여는 안 하지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걔들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고. 이렇게 작은 생명한테도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더 큰 생명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닦아 나가는 것을 일상에서 하시는 것이 이익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게 어쨌든 그 사계도 받으시고 그걸 계속 지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안 어겨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귀찮은데 아직은 좀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직은. 그게 이제 공덕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숙고를 하시면은 이제 귀찮은 일이 아니라 흔쾌히 하게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때로는 농사 짓거나 어떤 직장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특히 직장 일을 하거나 뭐 집도 치우고 하는데 안 치울 수 없잖아요. 안 치울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지저분하니까 하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흔쾌히 하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특히나 좀 힘들어도 만약에 엄청 많은 대가가 따른다 이러면은 엄청 힘들어도 신나잖아요. 대가가 평소보다 2~3배 많이 준다 이러면은 평소보다 더 힘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더 힘들어도 기분이 좋은 이런 상황이 와요.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면 요거 살려주는 게 나한테 참으로 공덕이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이 성가심이 줄어요. 아 이거 내가 개진이었으니까 억지로 한다 이러면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 희미해지면 다시 죽여요. 근데 나한테 공덕이 된다라는 부처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좀 성가심 때는 있죠. 저도 너무 자주 그러면 모기도 그렇고 성가실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옅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어차피 다른 거 뭐 하느니 청소 한번 덜 하지. 어차피 청소해도 20~30분 해야 되는데 그거 아주 꼼꼼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조금 소홀히 하는 게 낫지. 대신에 이제 생명들도 살려주고 이게 훨씬 큰 공덕이 돼요.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는데 특히 불살생 쪽에 서 있어서 좀 수월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계를 지녀서 원래 조금 어겨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찻띠가 더 강하게 일하는데 너무 잘 지키셔갖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벌을 이렇게 날려보내서 신나게 날아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다. 그렇잖아요. 확 날아가는 거 보면 그렇다니까요 진짜. 아, 그래 참 저걸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정말 공감 능력도 생겨요. 또 그리고 그 자비심이 정말 촘촘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확장돼 나간다는 걸 느끼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쓰고 좀 거친 생각들을 한 사람들은 그게 그 흐름들이 세포적으로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그렇게 형성된단 말이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은 물질이 형성되잖아요. 보이진 않아도. 그것이 이제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음에 또 내가 화내거나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 사람은 화를 참는 게 더 어색해요. 화를 매번 낸 사람은 뭐죠? 그런데 그런 걸 거스르면서 조금 힘은 들어도 좀 안 내고 자비를 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화를 내는 게 좀 어색해요. 너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당당하고 편안해요. 혼자 있든 같이 만났든. 이게 쌓이는 거예요. 마치 맹자에 보면 호연직이라 그러죠. 넓고 큰 기운이라고 한자어 그대로는 그러는데 호연직이 어떻게 해서 쌓인 거냐면 그냥 이렇게 내가 좀 큰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축적되고 해서 그런 흐름이 강력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랬으면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누가 강도가 쫓아와도 뭐 피하긴 하지만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뭐 죽어야 될 상황이면 죽겠지만 뭐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뭐 그런 일 하겠냐 해서 당당한 거예요. 강도 앞에 있어도 당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분인 중에 보살님이 젊으세요? 네, 제가 먼저. 보살님 나중에 받으셨죠? 보살님이 먼저. 젊으세요?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으시죠? 한 살 적어. 그럼 보살님 먼저 하시면 돼요. 장윤서라서. 네, 그러니까 걔를 특별히 어길 그럴 기회는 많지 않은데 저는 그 거짓말하는 개에서 네. 뭐 큰 그건 아닌데 이제 제 편리에 의해서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면 그거를 이제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뭐 집에 있어 뭐 나 어디 안 갔어 뭐 집에 있어 뭐 이제 이렇게 여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럴 경우가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려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럴 때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음주 개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술과 그렇게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조건이 자꾸 술을 마셔야 되는 조건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는 않고는 있는데 제가 이게 그 전에 없던 조건이었는데 개를 받고 나서 오히려 그런 조건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내 마음작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인가 아니면 그런 조건들이 좀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인가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거는 뭐 공교롭게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보살님이 그전에는 그 술 마시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강하게 인지 안 했잖아요. 일상이니까 그런 상황에 가도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를 강력하게 인지하니까 강력하게 인지되기 때문에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횟수가 많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무심코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를 어기지는. 그래요. 야, 이게 여러분들 그 의도를 안 가지고 실수로 얘기한 건 거짓말 아닙니다. 반드시 의도를 본인이 가져야 돼요. 미세하든 거칠든. 모르고 밥 먹었나 했는데 안 먹었는데 자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냐 안 가지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제어하고 싶다면 내가 방금 실수했어. 나 먹었는데 잘못했다겠어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나왔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그 숙고하면서 마음 챙기기 때문에 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미세하게 잡히죠. 잡히니까 나중에는 미세하게 의도가 있고 딱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돼요. 생각보다 더 조금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또 더 강화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시 더 잡아내요. 잡아내면서 그럼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미세하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계목에서 생겨버린다고요. 특히 거짓말개가 가장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좋은 계목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통찰지를 개발하거나 공덕을 아주 깊게 지으려면 크게 지으려면 통찰지로 가야 돼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좀 베풀고 이것도 공덕이 되지만 법의 차원에서의 진정한 공덕은 사실 통찰지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출가해서 통찰지를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해서 이렇게 계목을 통해서 통찰지를 조금 개발할 수 있잖아요. 결국 마음을 관찰해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에 대한 숙고를 저희 개는 깨지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았고 그걸 제가 수시로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요. 훌륭합니다. 네, 스님이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흐름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직접 해보니까 제가 그 밑에 흐름 속에서 굉장히 제 자신이 조금 뭐랄까 단단해지고 당당해지는 거를 그게 어떤 의식 차원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흐름 속에서 하여간 제 밑바닥에 흐르는 그런 게 조금씩 생기는 거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보살님이 잘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왜 일어나냐면 뚫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없고 그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보살님께서 반복해서 되면 내가 이렇게 청정하고 오염이 없고
깨끗하고 부처님이 권장하고 칭찬한 이런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열의가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더 열의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숙고도 하겠죠.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강화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더 강하게 불선업을 저지를 할 때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막 해야겠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가 점차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대상을 좀 제어해 주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가 그런 흐름들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 숙고해서 부처님이 권하신 6가지 숙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고 또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보시 숙고도 해보려고 했는데 보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스님. 보시 공덕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스님이 이제 이거를 내리라 할 때 얼른 저 사람이 하지 하다 제가 서툴러도 한 게 내가 보시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시를 그 전에도 말씀드린 뭐 월급 타면 거기에 뭐 10분의 1 이렇게 편하게 보시를 했지 제가 이렇게 몸으로 뭐 이렇게 한 보시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게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물론 수입에 얼만큼 해서 보시하는 것도 그 보시 공덕이 있죠. 그렇지만은 직접 자기가 그 노동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 10분의 1 그냥 계좌이체 하는 거하고 그걸 직접 그만큼의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일일이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직접 건네줬을 때 어떤 게 더 공덕이 클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서 그 흐름들이 생겨요. 자기 계속 내가 베풀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기쁘고 하면 또 거기서도 희열이 시너지 효과가 나죠.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들이 강한 사람들은 뭐를 봐도 자기가 남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그 가볍게 예를 들면 음식 먹고 나면 설거지 먼저 나서서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걸 책상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가만히 있고 받기만 하고 그죠?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갚으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보답받을 생각 없이 계속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공덕이 계속 더 쌓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공덕을 조금 누리지만 그 공덕이 금세 이제 다겠죠. 본인이 이제 그런 흐름을 알아차리면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특히 몸으로 내가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죠.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스님, 네. 의도하지 않은 그 거짓말에서 선한 거짓말, 의도하지 않은 거 이제 그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전에 오래 전에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모르는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안 받기로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애들이 받지 말라고 안 받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제 모르고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보험 같은 거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운전 중에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그때는 딴 사람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지금 전화 받기 나쁩니다. 운전 중입니다. 하고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빨리 알아차리잖아요. 네. 내가 거짓말을 했네. 네. 일단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거 선한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미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네. 이런 전화는 안 받고 모르는 전화는 안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운전 중이다라는 것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봤을 때 네.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나? 아, 그걸 정확히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 선한 거짓말은 아니고요. 예, 예. 본인이 편리하고 한 거니까 네. 그 본인이 어떤 결의했던 하여튼 네.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 말을 할 당시에 네.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고 그게 알았으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데 그런 의도를 모르고 전혀 하고 나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걔를 어긴 건 이제 아닌데 아니지, 의도가 없으면 마음은 불편했던 거지. 살짝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걔를 잘 지켜야 되는 이제 나는 걔를 잘 지킬 것이다. 저 말 맞다는 이제 걔의 저를 늘 아침마다 하니까 이것도 선한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라도 안 어기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명백한 부분이 제가 아직 통찰이 안 됐어요. 그냥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전화 받기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화 받기 지금 어려운 거 맞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운전 중입니다 이러면 할 필요 없죠. 전화 받기 나쁩니다.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화 받기 나쁩니다까지 괜찮았는데 운전 중입니다 할 때 그런 거짓말할 의도가 있었으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의도가 없었으면은 남한테 참여할 것까지는 없고 본인 스스로 내가 놓쳤구나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보살님. 저는 네. 이게 중에요. 네. 살생에 대한 거는 네. 범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독립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 창 속에 손톱 한 마디 정도 되는 곤충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살생하면 안 된다는 것도 본인들 이제 인식을 해서 네. 일단 잠자리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았어요. 네, 먼저 네. 멈추게 하고 저는 이제 종이를 넣어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모아서 가는데 사실 아직은 좀 겁이 나요. 곤충이 손 반마디만한 게 있다 보면은 한 마디 정도 되는 게 있다 보면은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막고 왜 겁이 나요? 다음에는 뭔가 물리고 할까봐. 아니요, 그냥 그 잠자리차에 안에 있는데도 걔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까봐 겁이 나는데 그걸 잘 안고 이제 이렇게 뭐지 막아놓고 아래층에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1층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빨리 가서 이걸 놔줘야 되는데 너 어디가 이러는 거에서 제가 거기서 밟거든. 이거 보면 몰라. 성이 먼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빨리 이걸 알아차리고 본인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 몇 번 그렇게 이제 보여줄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게 저는 이제 행동 살생에 대한 살생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 즉각적인 행동에 반응 못하면서 화를 먼저 내는 그렇죠. 그거를 좀 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늘 그렇죠. 게 있어서 이제는 이제 행위로 나쁜 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가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에 대한 거는요. 그다음에 도둑질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지방에 있으면서 지난주에 가서 짐을 좀 싸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마스크가 제법 많아요. 이게 이제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제공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집에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도둑질인데 이랬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지쳤고 저도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사라는 걸 하게 되니까 지쳤는데 이 아이는 자기 기숙사에 있던 짐이 생각보다 작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침에 내려가 싸보니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 싸고 차에다 막 이제 싣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도 지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연구실에 가서 짐을 좀 싸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도 짐이 어마어마해요. 아이도 지쳤고 저도 지쳤는데 이거 도둑질이야. 마스크 가져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집에 가져가도 된다 그랬어. 이러는데 제 차 묻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싸가지고 왔는데 그게 저는 얘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나 이거 스님 뵈러 가면 거짓말인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아니야 집에 가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아닌 사실 얘기하면 너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한테. 아니 아들은 개를 안 받았으니까 아들 그런 아니 생각이 제가 이제 없고요. 옆에서 보면서 뭐 도둑질이라는 걸 알면서 더 제재 못했다는. 아니 그거는 남의 삶에 관여할 필요 없고 아, 아이가 그 써도 된다고 했으면 보살님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거는 보살님이 도둑질은 아니고요. 네. 의도도 이제 옆에서 부추기는 것도 도둑질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부추기는 거는 도둑질에 해당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그거를 권하는 또 불선업이죠. 그 자체가 도둑질은 아니지만. 그런데 아이가 아니라고 했으면은 가져가 된다 했으면 그거에 대한 업은 아이가 받는 거고 보살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리고 그거를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취한다 하면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것도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해서 가져가 된다 했어? 허용된 거야?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죠. 그런데 또 하물며 그 아이가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져간 거는 관여할 필요 없죠, 우선. 네, 근데 이제 제차 물어보니 며칠 전 엊그제 제차 물어보니 아니 집에 가서 가져가서 써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오늘 이제 거짓말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분하고 다다음 주에 와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제가 원찰에 물 한 번 제가 토요일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는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마음속으로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하고 오늘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근데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수요일날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도반을 만나면서 다음 주 토요일날 들어오지? 네 이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 만나는데 오늘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는 적강으로 들어온다 그랬고 우리 도반한테는 원체를 들어오겠다 하니까 아주 명백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 인지를 했어요. 거짓말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헷갈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미리 한번 강의를 듣고 이분한테는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들었으니 난 토요일날 원찰을 가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여기로 오게 됐잖아요. 어젠가 그저께 제가 여기로 오겠다고 톡에다 올렸는데 오기를 받고 나니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도반들이 오래된 도반들이니 함부로 이제 제가 그쪽에 못 간다 그래도 사실 제 입장이 좀 곤란하고 그것도 이제 지역 거부주의다 보니 그럴 때는 좀 확실하게 나를 그냥 그분들한테 끌려갈 일도 아니고 또 여기 이분한테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알아차리 못하고 그냥 여기 오겠다고 얘기하니 그쪽을 선택했으니 그쪽은 거짓말이 된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제 내가 오겠다 했는데 안 오게 되면 그거는 거짓말 아니고 약속은 못 지킨 거죠. 거짓말하고 다르죠. 그렇죠. 내가 의도를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거짓말이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려 했는데 한 1시간 좀 지나고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다르게 행동해요. 그럼 그건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신의에 반하는 사소한 거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신뢰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한 거죠.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면 훌륭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바르게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이게 찢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오게 나 좀 되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자만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수록 뭐 별거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지고 오계를 지녀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지금 내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또 대신에 옥외에서만 머물지 말고 기계적으로 더 나아가서 숙고하면서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세밀한 것까지 챙겨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을 더 배려하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베풀고 이런 거를 같이 가야 돼요. 옥외만 기계적으로 지키고 난 이거 지켰으니까 요거 피해서 어기고 인색함 때문에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옥외가 기계적으로 지켜도 선체의 날 강력한 조건이니까 가장 선체는 나겠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나거나 굉장히 친구가 없고 부족하게 나요. 옥외를 숙고하면서 지키면 이거는 당연히 자비심이 강화되니까 보시도 하게 돼요. 남을 배려하게 돼요.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숙고하면서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이 일어나서 지키는 옥외는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더 나아가면 통찰지 개발도 되도록 인도하고요. 이렇게 좋은 선업들이 같이 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보시를 자기가 참으로 열심히 해도 개를 잘 지키는 조건이 강하게 되겠죠. 자, 훌륭하십니다. 잘 유지하셔요. 그 다음 이제 보살님이시죠. 저는 살생을 하긴 했는데요. 살생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고요. 막 식탁 위에 조그만 벌레가 막 기어가는데 그걸 이제 내보내려고 그 이제 그 플라스틱 투명한 걸 하고 밑에 이제 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밀려서 그냥 으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얘가 나를 괴롭히는 애가 아닌데 그냥 놔뒀으면 의도는 없고 내보내려고는 했지만 이렇게 이런 애 그냥 놔두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생은 했는데 걔는 아니고요. 걔를 얻은 건 아니지만 일단 살생은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욕실에 이제 보면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 봅니다. 이게 뭐가 검은 게 있나 보고 들어가는데 물을 쫙 틀었는데 뒤쪽에서 물에 흘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가 보고 다 들어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왔니? 해서 또 하나가 있었고요. 얘네 둘은 제가 살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벽 쪽에 굉장히 큰 모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쟤를 놔두면은 분명히 저를 보니까 그래서 벽에 붙어 있으니까 잠자리채를 갖고 올라갔는데 얘가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무섭다는 생각이 얘가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잠자리채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다 보니까는 탁 쳤는데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잠자리채하고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얘가 죽은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잠자리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 때 그게 아니라 그 잠자리채 망에 덮여 있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바람에 놔두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였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잠자리채 하나 더 있는 거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몸을 해서 그 덮는 과정에 얘가 움직여요. 움직여서 가운데 탁 넣어갖고 밖에 나가서 열었더니 순간 날아가 버려서 그러니까 아 얘는 제가 안 했구나 해서 그 세 가지가 집에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느낀 거는 아무리 보고 조이한다고 해도 운명이 너하고 갈 운명이면 가는 거고 조그맣게 그런 거는 그냥 데리고 살자 하는 걸 하나 했고 근데 이 모기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데 그냥 하면은 또 되는데 왜 이게 나를 물겠다고 나를 물까봐 겁이 나서 그건 아닌데 그냥 공포심이 그 순간에 나는 게 이게 어떤 원인일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비구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래 해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컵도 이런 컵으로 하다 보면 많이 죽어요. 요 컵, 요 거기에 꼭 찡겨가지고 저 컵 있잖아요. 하얀 컵 지금 하다 보면 꼭 거기에 죽어가지고 피가 이제 흥건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그런 거를 겪다 보면 이제 컵으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죽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죽이는 것도 잘 잡아서 보내는 것도 이제 기술이 생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욕실도 항상 보고 그러고 이제 잘 살피고 하죠. 자비심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 야외 수도하면 들잖아요. 개미들이 많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많으면 어쩔 때는 너무 많으면 안 사용 안 해요. 저 아예. 조금 멀리 있으면은 해요. 근데 그거 알아차림 안 하고 딱 틀어버리면 틀었는데 갑자기 쓸려 들어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빨리 막기도 하는데 다 못 막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이제 흘려버리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원체 많으니까 미리부터 좀 자비심을 가지고 더 주의하고 알아차림하는 거는 필요한 거죠. 그게 그렇게 주의 기울이고 알아차림하면은 나한테도 공덕이 되고 또 나도 매사에 좀 섬세하게 이렇게 항상 보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돼요. 그냥 그때 돌아다니던 애들인데 그 다음날 보면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생명이 이렇게 짧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미가 죽어 있어서 도대체 거미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한 1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죽었을까? 먹을 게 없었나 봐요. 많이 죽어요. 지금 먹을 게 큰 놈들은 이렇게 보내주면 잘 가는데 작은 놈은 하다 보면 또 이게 찌그러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물건으로 하면 그렇게 거부감 없이 잘 올라타요. 근데 손으로 하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해보세요. 거기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올라타요. 근데 이런 걸로 하면 좀 잘 올라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큰 것들은 좀 잘 잡히니까 보내주는데 작은 거는 좀 과하게 하다 보면 찌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잘 자기가 자꾸 도망가서 찌그러질 것 같으면 위험하다 하면 아예 놔둬버려요. 그냥. 좀 크면은 그때 다시 보내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좀 자비심과 여유를 좀 가지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갖는 게 좋고요. 자, 훌륭하십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보살님은 좀 어떻던가요? 저는 아주 워낙 많은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냥 여유가 생겨서 대충 같이 살자 하기도 하고 요새 귀뚜라미 같이 그 쬐끄만 새끼가 많아요. 맞아요. 갑자기 요미칠 생겼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좀 바깥으로 보내주려 하니까 걔네들이 막 더 뛰더라고. 막 뛰어요. 그래서 걔네들 쫓아다니다가 내가 괜히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자. 그냥 같이 살자. 그리고 어떨 때 그 애들이 청소기에 들어가요. 이제 청소도 요즘은 좀 제가 피해갖고 하느라고 덜 잡아당기는데 그냥 안경 안 쓰고 그냥 하다 보면 안 보여갖고 무슨 정 같은 게 있으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걔가 벌레야. 그러면 갖다 털어내야죠. 뭐 털어낼 때 확인은 못해요.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털어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정확하게 그저께 저녁에 앉아 공부하는데 뭐가 갑자기 여기가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탁 쳤지. 그러고 보니까 목인 거야. 산목이.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산목을 데리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완전 살생을 한 거죠. 모처럼 한 거긴 하지만 의도를 안 가졌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 몰랐으면 인지 못했으면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생이라고 분명히 내가 살생한 거다. 살생의 5가지 조건. 근데 그게 의도 해고 안 하고 어떨 때는 그거를 그 미세한 걸 제가
그냥 무조건 죽인 거는 죽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아,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게 좀 알아차림이 그게 강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가다가 탁 멈춰요. 손이 갔다가 멈추고.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우리 가려고 팍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도를 바로 알아차려요. 그래서 안 가요, 손이. 그리고 인지하고 이게 뭐다고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그냥 거예요. 훑어 내기도 하는데 네. 그날은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봐. 내 안에 그날은 이제 제 안에 그 어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강한 분노가 올라와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거기 대상으로 보고 이거를 하는데 그 이미 분노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그 물질이 흘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조금 이제 힘들고 이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약간의 그런 거 성향이 그럴 수 있죠. 남아있으니까 영향을 미쳐요.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막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날은 아주 막 따끔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싹싹 떨어뜨리더라고요. 내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아직 내 안에 이 일이 틀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아차렸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약간의 어떤 그 개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로 인해서 뭐 어떤 특별한 적은 없고 바로 알아차렸고. 보살님 말씀하신 게 좋은 사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유가 있고 좋은 물질이 많이 흐를 때는 좀 더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분노에 좀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알아차림도 약화돼요. 물론 알아차림 없이 했으면 살생업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살생계를 어긴 건 아니지만 살생업에 조금 근접한 불선업은 지은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조금 약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탐이 강하거나 화가 강하거나 혹은 어리석음이 강하거나 간에 탐진치가 조금 평소보다 치성할 때는 그런 거를 저지르기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잘 섞어야 돼요. 평소에도.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근데 당연한 건데 놓치거든요. 자, 이렇게 잘 지니시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있나? 뭐 이거 뭐 잘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거의 어길 것도 없고 너무 단조로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 반드시 와요. 근데 그게요. 뭐 공부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승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거스르는 뭔가 조건이 있으면 강력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요. 근데 이게 잘 유지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또 강력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을 계속 유지하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